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그리고 우리 시장,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늘 뭐 별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코멘트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에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그리고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얘가 왜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게 되면 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다우는 뭐 약보합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만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밋밋미도 하고 있는 분위기죠. 렐렐레 시까지 지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오른 건 실적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 그리고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거. 기존의 3분기 실적의 피크 아웃 우려와 함께 4분기 이후부터는 컨센이 자꾸 좋지 않을 것이다. 뭐 공급망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IBM처럼 어제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었고 전망 자체도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급락 나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었는데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이 시간외에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시간외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지금 15,200포인트 지금 갖다 붙여놨습니다. 상당히 뭐 대단합니다. 어제 일단 장 시작할 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약보합 정도 출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일단 테스트 어느 정도 조금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좀 기거나 이렇게 나오면 거의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좀 강하게 뽑아 올렸습니다. 어제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4주 평균, 뭐 연속적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을 보면 컨센보다 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고용이 지금 점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운송 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 물류 운송 쪽 관련해 가지고는 노동자들이 지금 뭐 한 8만 명 이상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아직 계속해서 물류 대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24시간 돌려서 물류 문제 해결을 좀 하라라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24시간 불은 켜져 있답니다. 불은 켜져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바꿔 얘기하면 임금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금 계속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뽑아내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제 최근 연준 의원들 지금 계속 매파적인 이 얘기들을 지금 강하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도 이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 이건 만약 계속 지속된다면 통화 정책을 기존의 흐름보다 앞당길 수 있어. 향후 한 5개월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 내년까지도 계속 이런 상황 나오게 되면 당길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한 상태고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인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뭐 면역이 좀 됐어, 학습 효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은 얘기가 다릅니다. 테이퍼링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엔 차익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어제 일단 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국채금리도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도 조금 지금 오버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인프라 법안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우호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동안 제가 이번 10월 말일 그 인프라법 투표도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연기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조금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제 조맨친 의원이 야 니네 계속 그딴 식으로 민주당을 향해서 지도부를 향해서 니네 계속 그딴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나 민주당 탈당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50석 대 50석 상원이 5대5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조민친 의원 탈당해버리면 이거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지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그거 오보야.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라고 이제 이 말을 바꿨고요.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사회지출 법안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1.9조에서 2.2조까지 줄어든 상태에서의 이 사회지출 법안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식의 언급을 조금 돌려서 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인프라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조금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이 독일의 이 분데스방크 총재가 사임을 했잖아요. 이분 대표적인 EU 전체로 봤었을 때 대표적인 매파 성향의 이 총재였는데 일단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파 총재가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일단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분보다 더 매파적인 분이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 조금 더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일부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은 악재보다는 호재를 뭐 계속 이때는 제가 요 무렵쯤 와가지고 그 말씀 드렸죠. 호재 악재가 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악재만 계속 반영한다. 이거 아마 호재 쪽으로 반영하는 구간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은 지금 최근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들어와서는 호악재가 다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호재만 지금 자꾸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차익 물량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요 자리 뭐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뭐 안착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오늘 만약에 얘가 계속 민민미 상태를 가려고 하면 오늘 15,150포인트 오늘 저점 15,150포인트 밑으로 안 밀리고 이 위에서 저점 형성하고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습니다.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돌파 가능성 생깁니다. 다음 주에. 그러나 요 자리 이탈을 하게 되면 한 번은 좀 내려갔다 오는 게 다음 주는 FOMC의 이 연준 위원들의 눈치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오늘 보합권 전후 출발 예상을 말씀을 드렸죠. 무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약보합 정도의 출발을 보였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일본 증시 급락 출발을 했잖아요. 0.5% 이상 급락 출발하면서 우리도 한번 눌림이 나왔는데 그 뒤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지금 박스권 형태,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얼마 안 돼요. 지금 뭐 0.1%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0.5% 정도 갭을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현재 이 움직이고 있는 거의 기준 라인은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최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3,000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3,005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지금 지지 테스트 중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장중 이탈은 가능하지만 3,000포인트 지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양봉으로 돌려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지지 테스트 중이고요. 양봉 마감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현재는 지금 도지 전후의 그림인데
일단 오늘 양봉 마감을 해주게 되면 뭐 몸통 안 커도 됩니다. 그냥 양봉만 띄우면 되는데 그 정도의 상황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3,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다. 다만 지금 미국 시장이 다음 주에 조금 눌림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도 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FOMC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약간 밀릴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일요일 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중요한 부분은 양봉 만들어야 한다. 지금 현재 3,000포인트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지금 990포인트 전후 자리 찍고 지금 양봉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그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나와주면 나쁘지 않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현재 외국인들 전체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선물 매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뭐 선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 우위였습니다만 이건 의미가 없는 정도의 매수 우위였고요. 지금도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는 정도의 매수 우위긴 합니다. 현물 지금 매도 중이고 선물로 지수만 받쳐주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요. 하방을 지금 지지하는 수급 정도는 꾸준하게 지금 요 상승 구간에서 조금 더 강화되면서 받쳐주는 흐름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수급이 아직까지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반등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른다. 상단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이제 포장지 관련해 가지고 가격 상승 얘기가 나왔었죠. 그에 따라서 지금 골판지, 제지 섹터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증강현실, 메타버스 뭐 섹터들 조금 괜찮습니다. 지금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씩 상승폭을 지금 키워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외의 섹터들은 지금 별로 뭐 큰 특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 지금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뉴스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유독 지금 더 적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유독,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적은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네이버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JYP 엔터, 유바이오로직스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수세가 조금 보이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HLB, 어제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HLB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죠. HLB가 계속 적자 회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이제 소위 이 안티들이나 공매도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내년까지 적자면 관리 종목 떨어질 수 있어 라고 했던 부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회사의 근본적인 기반을 잡아줄 수 있는 어제 이 공시가 나온 상태라서 어제 하루는 뭐 거래 정지였습니다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한데, 뭐,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뭐, 마이너스 2%대 전후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위메이드, 펄어비스, GSE, 나노스,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은 반등 위치도 중요해요. 다음 주 조금 미국 시장 밀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밀리는 것만큼은 안 밀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테이퍼링 이슈가 거의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만 임박하게 오면 약간 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 생각하면 최대한 올려줄 수 있는 만큼 올려주면 좋겠고요. 거래량이 지금 조금 대금이나 거래량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조금 찝찝한 부분입니다.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나온 듯한 느낌 뭐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스테크 KMW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면요. 일단 뭐 오늘 5G 섹터들 특별한 내용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기대감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통신장비 쪽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크게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이제 근데 뭐 솔리드, 옵티시스 뭐 이런 애들 지금 조금
괜찮은 모습이고 나머지는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있는 정도의 반등은 아닌데 지금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요 자리에 지금 아직 그러니까 지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보면서 얘가 지금 음봉 떨어지면 여기 봐야 해요. 지금 요런 상황에서 음봉 떨어지면, 오늘 음봉 떨어지면. 근데 오늘 만약에 이렇게 마감한다 그러면 최소한 횡보 내지는 상방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인데 중요한 부분이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요 자리입니다. 요 추세 저항선 내려오는 거, 요걸 돌파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요거 돌파되면 15,700원짜리 돌파 가능성, 뭐 한번 저항 역할은 하겠습니다만, 일봉 주봉에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항 역할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돌파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이 추세 저항선 돌파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거래량 뭐 확 줄이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시장 반등이 조금 더 나오고 그리고 인프라법 통과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면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에이스테크보다는 조금 개미 눈물만큼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KMW. 일단 어제 윗꼬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어제 윗꼬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모습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고 그저께 시가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지금 뭐 비록 1.17%지만 요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일단 42,000원 한번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얘가 그렇게 해서 요거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5G 섹터들 전반적으로 조금 온기를 줄 수는 있습니다. 얘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대장은 아니지만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